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우리 구강 키 핵심을 우리 보는데, 여러분들 키 핵심 구강이요.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 그런데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한다?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 거래는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나중에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물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하여튼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상 연부금액이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올해 연부금액이 10억이었다. 근데 실제로 8억 원의 연부금이 사실상 지급됐다 그러면 사실상 지급된 그 연부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사실상이란 말이 빠지면 틀리냐 그러는데, 그냥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연부금액이라는 얘기고요. 하여튼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데, 신고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지자체장은 항상 과세 표준을 뭐로 결정한다? 시가 표준을 결정합니다. 자, 다만 여러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조기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객관성 없습니다. 이거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그 신고한 가액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봐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 신고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봅니다. 일반적인 그 신고 가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따 나오겠지만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뭐가 과표가 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니까, 근데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인데, 다만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요. 머리 글자를 따서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1억짜리를 지자체로부터 만약에 8천만 원에 취득한다. 그러면 그 객관적으로 취득가격이 입증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여기다 적어놨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요. 공매 경락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한다 할지라도 그 공매 경락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도 객관성이 있는데,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화해 조소상으로 또는 화해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격을 그 과세 표준화한다. 이러면 틀려요. 화해 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뭐가 표가 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객관성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석정된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법인장부. 자, 이거 경우 읽어보시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객관성이 있습니다. 자,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객관성이 있는 이런 거래의 경우에는 시험에서는 뭐 국수공판법 부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하여튼 제가 머리글을 따서 설명한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그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 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수익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은 어떤 건지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것이고요. 하여튼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결국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된다는 걸 항상 주의합니다. 자, 물론 또 추가적으로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 같은 거 객관성이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중사무실 돈 만나면 예외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죠. 물론 공정증서가 어떤 건지 법령에 쭉 나와 있지만 객관성 없다고 봅니다. 거민계약서는 옛날에 다 이중으로 계약서 썼습니다. 자, 객관성이 없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격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서 공정증서, 거민계약서도 객관성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 경우, 아까 설명드렸어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자 원칙 신고하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거래 신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비교를 보시면 여기 관련 신고지역 뭐 이런 거는 관계 없고요. 자, 취득 시기는 둘 다 계약상 잔금지불 취득 시료의 개인간 거래의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원래 객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지비를,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이것은 자 과세 표준 즉 취득 가격을 자 이거 입증을 검증받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객관성이 있다 할지라도 헷갈린다고 취득 시는 계약상 잔금지비입니다. 둘 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는 거, 유상취득의 경우 이거 주의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자 신고한 가액,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 시가 변액과 비교해 봤을 때 부동호 표시예요. 시가 변액이 더 커요. 그럴 때는 시가 변액을 과세표현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 변액이 더 크면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 변액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표현한다는 거.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도 꼭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시가 변액 1억인데 신고한 가액이 8천이면 시가 표준액, 신고한 가액이 1억 2천이고 시가 변액 1억이면 신고한 가액 과세표현되는 거. 둘 중 큰 금액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신고한 가액을 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고한 가액의 시가표준액보다 자 미달한다 할지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 신고한 가격을 과세표현합니다. 즉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이 신고가액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과세표현한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자 이거 꼭 비교해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은 이 편은 비교해서 반드시 별표시 해놓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보시면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과세표준에서 자 건축물 우리 건축하는 경우에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즉 건축 공법에서 배우는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이나 개축을 얘기합니다. 또는 개수하는 경우,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할 때,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을 해서 종류 변경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것을 과세표준하냐?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이 적으면 물론 이때도 시가표준액으로 과표가 결정됩니다. 하여튼 자 의제취득, 간주취득의 경우에는 자 우리 간주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이런 지목 변경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지목 변경으로 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얘기합니다. 즉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요. 1억에서 자 5억이 됐다. 대에서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그러면 그 4억 원 증가한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누가 지목 변경하는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이라는 경우에 과세표준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자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될 때는 그 입증된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입증된 든 비용을 과세표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법인이 아닌 자가요. 자 개인이라고 이렇게 끊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본 성행할 때.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끊고, 법인이 자 한번 봅니다. 요걸 끊으셔야죠. 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법인이 아닌 자가요 끊고, 자 개인이죠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끊고,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끊고요. 그때 취득가격은 어떤 거로 하느냐? 과세표준은 자 요거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취득가격은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요 1, 2, 3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90% 넘게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자 요것과 또 90% 넘게 법인자로 증명되는 금액 요거 말고, 자 우리가 개인이 따로 용역을 주거나 따로 자재를 취득했을 때 그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나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이런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 주택복지에 따라 외입한 뭐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할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같은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세표준으로 하려면 자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90%, 100분의 90 입증될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0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키 핵심 구강 이렇게 자 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 중요했습니다. 세율도 이어서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